저는 자연과 모험을 사랑하는 기획자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다이브라는 주제를 갖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떤 좀 메시지를 같이 나눠볼까? 오늘 저의 제목은요, Dive to Yourself. 영원히 내가 빠져도 좋을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간단히 제 소개를 해주시긴 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좀 저를 처음 보는 분들께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사진 몇 장을 좀 가져와 봤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으신가요? 네, 한쪽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디지털 기기나 연결로부터 벗어나서 고독 속에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인 고독스테이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연 속에서 몸을 움직이고 부딪히면서 모험하고 연대하는 아웃도어 커뮤니티 노먼스페이스 캠프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되게 상반돼 보이는 키워드인데 저는 어떻게 이런 키워드들에 제 삶을 다이브하게 되었을까요? 이것도 사진 한 장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약간 이 주제 생각하면서 저의 20대를 돌아봤는데요. 이 사진 한 장의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사진입니다. 이 넓은 바다 위에 뜬 배 한 척. 이 작은 배 한 척에 타고 있는 사람이 저 같았어요.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 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약간 여러 감정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또 상반된 두 가지 감정들을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는 기대감이고 하나는 막막함이었어요. 분명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장면인데 어떤 때는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기대감이 들기도 했고요. 또 어떤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 망망대해 위에 덩그러니 떠 있는 느낌이. 그러면 이 같은 상황인데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한테 꿈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기대감에 들떴던 것 같아요. 저한테 꿈은 이런 거였어요.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꿈만 생각하면 마음이 들뜨고 어디로든 가고 싶고 그랬는데요. 참 그런데 말이죠.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요? 누가 시켜주나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일단은 한번 뛰어들어보자. 방법을 모르겠을 때는 일단 뛰어들어보는 방법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네. 그래서 이제 고양이한테 또 앨리스는 물어봤어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려줄래? 그렇게 물으니까 고양이가 말해요. 그건 네가 어디에 가고 싶으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앨리스가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그럼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겠네? 그러네? 하고 정말 저는 어디로든 좀 달려버렸어요. 세상 속으로. 그래서 좀 더 넓은 세계를 가고 싶어서 이제 미국이라는 땅을 가서 인턴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언어를 익히고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부단히 어떤 탐구와 모험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땅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지르는 로드트립을 거쳐서 LA 서부에 도착했는데 또 남미로 가는 티켓이 230불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고 또 아무 정보와 아무 계획도 없이 남미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고 또 다른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새 여러분들 여행할 때 스마트폰 없이 여행하는 거 상상이 되시나요? 잘 안 되시나? 어떻게 내가 어디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제가 이때 여행했을 때 스마트폰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스마트폰을 너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지금 인터넷이 이런 와이파이도 거의 없을 때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내가 모르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도시 왔는데 종이지도 한 장밖에 제가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길에 나가서 그냥 걷고 눈길 가는 데 들어가서 보고 사람들 만나고 길을 못 찾겠으면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다가 말을 나누고 또 다른 데를 가게 되고 그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6개월의 배낭 여행을 하게 됐어요. 돈도 이제 더 여행을 길게 하고 싶으니까 히치하이킹을 하고 카이스팅을 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을 그때는 자꾸 따라다니면서 그저 세상을 헤엄치는 거에 정신없이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상을 헤엄치다가 자유롭게 헤엄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저 그때 26살 정도? 복학생이고 취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태였어요. 돈도 저 하나도 없어가지고
도서관에 바뀌어서 이제 자소서 막 쓰면서 그러고 있는데 내가 고작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생생한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을 치고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실이 되게 막막하게 느꼈더라고요. 어떻게 자소서를 열심히 우겨 써서 면접을 봤는데요. 스펙도 막 열심히 쌓았어요. 방법 모르겠으니까 어디 회사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하라는 말을 다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아까 인턴도 갔다 오고 영어도 쌓고 봉사활동도 하고 뭔가 계속 열심히는 하는데 그럴수록 더 자신이 없었더라고요. 이게 맞나? 제가 되게 가고 싶었던 회사 중에 한 곳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면접을 이제 했으면 이제 열심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나를 압도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정말 생뚱맞은 질문에 제가 눈물이 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면접관들도 당황하셨겠어요. 너무 창피한데 이게 눈물이 한 번 나버리니까 멈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나랬다 이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이제 아주 맘 놓고 펑펑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막 어떻게 해야지를 물었는데 내가 왜 근데 이렇게 물었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창피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 그때 이렇게 절박한데 왜 내가 이렇게 절박한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스스로한테 이유도 모른 채로 이렇게 열심히만 했던 내가 좀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가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 여전히 나의 이유를 찾지 못한 채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서 20대를 뻑뻑 채워서 보냈어요. 보시면 제가 학교 전공도 막 4가지 막 계속 바꾸고 그 분야별로 관심 가는 분야들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다 해봤어요. 국제교류, 도시재생, 사회혁신, 문화예술 여기서 인터넷 창업에 저는 공무원도 하고요. 공공기관 연구소에 중소기업, 스타트업, 프리랜서까지 분야와 직종을 가리지 않고 뭔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런 저한테 여전히 근데 저는 뭔가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여전히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되게 항상 난감했었는데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커리어 노마드. 말은 되게 그럴싸하죠. 그래서 그래 나 그래도 커리어 노마드야 이렇게 또 했는데 그게 또 곱씹어 보니까 말만 그럴싸하지 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끌어모은 이 퍼즐 조각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아무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은 저한테 경험 부자라고 하고 다들 가능하고 뭐든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쓸모없고 얕은 타편의 경험들을 모으느라 내가 내 20대를 이렇게 열심히 보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어디에도 깊이 있게 몰입하지 못하는 오늘 주제가 다이브인데 저야말로 다이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의 주제에 되게 깊이 있게 몰입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 뚜렷한 하나의 색깔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렇게 무기력에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무기력과 번아웃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번아웃은 정말 에너지를 다 써서 정말 이제 뭔가 할 에너지가 없는 거고 번아웃은 그 무기력은 에너지는 있는데 이거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서 이걸 못 쓰니까 그것에 지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에너지가 있는데 이거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질문이었는데 제 MBTI를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ENFP들은 ENFP들은 무기력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아까 하고 싶은 거 못 잡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하고 싶은 게 항상 너무 많아서 걱정이었거든요. 그랬던 저한테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궁금한 게 없고
뭔가 나한테 이유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갔다 온 대신에 여기가 인도 고아의 어떤 바닷가예요. 여기 뭐 사진을 제가 다 넣을 수 없겠지만 여기 이제 PP들이 되게 많은 곳이거든요. 인도 중에서도 여기서 뭐 요가도 많이 하고 맨날 여기서 사람들만 맥주 마시고 놀고 술 마시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몇 주는 재밌죠. 저도 막 새로운 여러 나라 문화 사람들 만나서 같이 뭐 맥주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맥주나 이렇게 이런 종류의 즐거움이 얼마나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근데 현타가 오더라고요. 안 되겠다. 이번에는 발리로 갔어요. 여기 미파인딩 하러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일단 또 도시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막 요가하고 평화롭고 뭔가 생각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막 나를 찾으러 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좀 비일상적인 천국 같은 곳에서 그동안 나를 구성해왔던 이 현실과 차단된 채 찾는 내가 진짜 나일까? 그렇게 해야지만 나를 찾을 수 있는 걸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도시는 이건 좀 멀리 갑니다. 유럽으로 좀 가봤어요. 베를린이었는데요. 제가 또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 가면 뭔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또 한 달 넘게 있었어요. 너무 멋진 도시였어요. 길거리 가는 곳마다 막 자유로운 예술가들의 영혼이 느껴지는 것 같고 미술관 갔다가 이런 사진 찍기도 했습니다. 네, 되게 재밌었는데 또 이곳에서도 제가 한 달 넘게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곳에 내가 평생 있으면 그래도 행복할 수 있을까? 너무 좋지만 평생을 여기에서만 살 수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또 어딘가로 내가 가야 할 텐데 그러면 이게 장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그 사회 구조적으로 또 대안적인 어떤 실험 공동체 도시를 또 찾아가봤어요. 오로빌이라는 도시였는데요. 여기에 뭐 되게 다양한 재밌는 실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정말 그냥 사회 문화적인 실험부터 화폐 경제적인 것부터 또 저는 여기서 막 저는 집을 짓는 일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대나무로 집을 지어보는 클래스도 들어보고 자급자족 에너지로 같이 생활하는 공동체에도 가보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저한테 가장 인상 깊은 경험을 남겼던 것은 이 도시 중앙에 있는 이 황금주택 건물이었어요. 이 건물의 용도가 뭘까요? 전혀 짐작하실 수 없겠죠. 심지어 이 바깥에 있는 황금색 표면이 진짜 황금이에요. 얼마나 이 애정을 담아서 만들었겠어요? 이게 뭐냐면 명상실이에요. 오직 명상만을 위해 만들어진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려면은 휴대폰을 반납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사진을 자세히 보여드릴 수 없는데 굉장히 신기한 곳이에요. 들어가면은 되게 또 갑자기 미래적인 우주선 같은 공간이 나오고 나선형의 계단을 돌아가지고 들어가면 중앙에 원형의 공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중앙에 이런 거대한 크리스탈 구슬만 있는데요. 소리도 완전히 차단되어서 고요한 이 공간 속에 뇌가 볼 수 있는 변하는 거라고는 여기 크리스탈 구슬을 비치는 태양빛밖에 없는 거예요. 이 건물 위에가 뚫려 있어서 구름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조금씩 변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막 몸도 베베 꼬이고 힘들긴 한데 이상하게 뭔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동안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 명상실을 찾아봤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은 오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이거 실제로 그때 제가 머물렀던 방이거든요. 뭐 별다른 일정도 없이 그냥 일기를 그냥 쓰고 있는 되게 평범한 날이었는데 뭔가 마음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왜 이렇게 좋지? 뭔가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기분이었는데요. 뭐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금 너무 충분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돌고 돌아서 찾고 싶었던 것. 바로 고독이었어요.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온전히 나와 함께하는 시간. 그게 그렇게 저한테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걸 찾아서 내가 이렇게 길고 멀게 돌아서 이렇게 왔구나. 그런 생각이 나중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유를 못 찾아서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나의 이유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나밖에 대답을 들을 수 없겠죠. 그러면 나한테 일단 나를 들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명상 실행법인데요. 어떤 잡음이 없어진 공간에서 오직 나만의 소리가 들리는 공간과 시간이 그래서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Y를 그렇게 찾아왔던 거고요. 그렇게 이제 가만히 고요한 공간에 앉아서
나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다 보니까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조각들을 다시 천천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쓸모없이 열심히 했다고 쌓아왔던 조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한번 다시 보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국제교류나 사회복지 도시재생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고 또 문화예술, 기후위기 주제로 한 글을 쓰거나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글을 쓰는 활동들을 했었고 또 전시를 기획하거나 공간을 기획해서 오프라인 운영하거나 이런 좀 다양한 일들을 해왔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흩어져 있었던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구표 하나를 세우니까 뭔가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까 제가 망망대에 있는 배에 한 척 같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막막한 이유가 어디로 향해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빨간 점 하나, 구표 하나가 있으면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저기까지는 가봐도 되겠구나. 저기까지 가는 건 안전하겠구나. 깊이 들어가더라도 어느 곳을 향해 돌아올지를 알면 풍덩 어딘가에 내가 모르는 곳에 뛰어드는 일이 예전만큼 무섭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이 구표가 Why, 이유라고, 나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의 구표를 이 막막대 같던 바다에 하나를 띄우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엉망진창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이렇게 좀 자리를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맞죠? 첫 번째 그리고 이렇게 이유를 찾고 나니까 아까 how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몰랐잖아요. 근데 how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렇게 첫 번째 맞춘 조각이 고도의 공간이었어요. 제가 또 아까 갭이어 1년을 그렇게 방황하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던 경험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쓸모없이 흩어지는 시간들일 수 있잖아요. 돈을 벌었던 것도 아니고 커리어에 뭔가 추가되는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그렇게 절실하게 나한테 이유를 물으면서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수집했던 방법들과 질문들이 이 고독이라는 공간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하나의 퍼즐로 되게 맞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이 고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다라는 나의 이유가 이렇게 명확하게 서고나니까 방법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아까 했던 공간 기획이나 콘텐츠 기획, 프로그램 기획 이런 것들이 이 주제로 하나로 이제 모아져서 지금은 저를 되게 밀어주는 순풍 같은 바람이 되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고독을 느꼈던 또 다른 순간들을 생각해봤는데요. 이건 이제 대자연 속에 있을 때였어요. 제가 한창 배낭여행 하던 시절인데 또 파타고니아, 남미의 자연은 굉장히 웅장합니다. 여기 만년설이 물이 떨어지는 길을 걷기도 하고요. 끝없이 펼쳐진 소금 사막, 물 위를 걷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마주했을 때 굉장한 고독, 그 속에서 되게 절미를 느껴지는데요. 여기를 갔다 온 난 친구한테 물어봤었어요. 가기 전에 혹시 어땠어? 이랬더니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근데 자기는 울었대요. 왜 울었어? 그렇게 하니까 아니 너무 좋은데 이걸 말할 사람이 없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이게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독의 순간을 마주하는 거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인데요. 거기서 내가 발견한 것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나눌 때 비로소 내가 발견한 것들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의 다음 키워드는 연대인데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모험가, 연대를 도전을 같이 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저희는 어디 와일드 국내외 곳으로 가기도 하고요. 빽빽히 배낭만 메고 축제를 몇 번 며칠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좀 각자의 삶에서 뭔가에 뛰어드는 어떤 것들이 사실 용기가 되게 필요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지지해주는 모험의 동료들이 이렇게 쌓아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이렇게 망망대에 있는 것 같은 막막한 기분을 혹시 느끼시지는 않나요? 그럴 때 저는 우선은 알고리즘이나 외부로부터 오는 신호를 좀 차단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새 너무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고 너무 정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해봤는데 아는 것 같고 안 해봐도 될 것 같고 근데 여전히 보내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해보고 내가 진짜 이걸 좋아할지 아닐지 왜냐면 외부의 정보를 통해서 뭔가 내가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어떤 작은 유전자 안에 갇혀서 멀리 있는 반짝이는 별을 물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내 발바닥으로 그냥 뛰어들기만 해도 이렇게 반짝이는 또 새로운 세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가끔 되게 많이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멀리 반짝이는 별도 물론 아름답지만 내 피부에 차갑거나 따뜻하거나 느껴지는 감각들, 그리고 멀리가 아니라 내 눈앞에 손바닥을 만질 수 있는 거리에 생생하게 반짝이는 살아있는 것들을 저는 더 많이 탐험하고 그 안에서 헤엄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나 자신만이 나의 부표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부표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조금 귀 기울여서 한번 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 주시고, 그렇게 부표를 좀 세웠다면 좀 겁내지 말고 한 번은 정말 좀 더 뛰어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뛰어들기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래도 여전히 두렵다면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어요. 나는 항상 나랑 함께하니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